2023년에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She Came to Me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는데 그렇게 뭐 대단히 인기 있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감독이 레베카 밀러라는 여성 감독인데 원래 작가입니다. 작가면서 감독을 겸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은 저예산이지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속된 영화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고 이렇게 보니까 영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한 의미,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해 주는데, 나름대로 잘 숨겨져 있는,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뭐 이제 검색을 하시고 또 영화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좀 다른 측면의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화에는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여러 이제 몇 명, 출연자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을 강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박적 성향이라는 말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강박적 성향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강박장애라든지 뭐 강박증 이렇게 좀 심각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상당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장애라고 할 때는 이건 좀 증상이 무섭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보통 뭐 아주 50명당 1명, 그래도 적은 수는 아니죠. 뭐 이렇게 있을 거로 생각되지만, 강박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또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박증, 강박장애 이런 건 조금 무서운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유전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아주 유아기적 성장 상황의 어떤 그 환경, 또 그 양육자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강박 장애나 강박증은 뭐 좀 심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사실 나만의 약간의 강박 성향이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강박적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성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극심해서 본인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지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강박장애라 그래서 그 OCD라고 이렇게 D라는 말은 그 정확하게 디스오더라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OCD는 Obsessive Compulsive, 그런 그 디스오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극심한 강박장애는 아니지만 상당한 강박증을 보이는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1990년대 후반 잭 니콜슨이 나왔던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외국 영화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제목 중에서 잘된 거 몇 개 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원제는 이제 as good as it ge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보다 좋을 순 없다에 이제 잭 니콜슨이 이제 그 유명한 소설가이면서도 이제 강박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 영화에 보면 다양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강박증 말고 강박 성향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요소를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면 의외로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좀
괜찮은 강박이 있고 좀 안 좋은 강박이 있더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좋은 쪽의 강박, 뭐 강박 장애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근데 이제 강박적 요소가 좀 있는데 그게 좀 좋은 쪽이야. 이런 거는 먼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 한 개 정도만 생각이 났는데, 이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못 하면 나는 잠을 안 자. 그래서 그 좀 늦게 자더라도 오늘 해야 될 건 반드시 하고 자. 뭐 이게 나쁩니까? 괜찮은 거죠. 물론 내가 지금 내 몸이 쓰러져가기 1초 전이고 내가 지금 이제 쉬어야 되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이건 강박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수고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마치고 자면 나에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좋은 긍정적인 강박 성향이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좀 좋은 방향의 강박 성향은 내가 갖고 있는 강박의 약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 자신에게 큰 틀에서 보면 좀 괜찮아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살면서도 남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그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좀 강박증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강박증 행동을 하는 거를 남한테도 강요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서 심각성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줘요. 내가 갖고 있는 중에서 얼마를 떼서 줍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찝찝하고 집에 와도 막 마음이 불편해. 그 좋은 강박적 요소죠. 그런데 내 근처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좀 어려운 사람 보면 당장 지갑 꺼내 돈을 줘야지, 왜 내가 돈 주는 것처럼 당신도 돈을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강박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을 때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또는 이제 내가 약간 강박적인 모습이 있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괜찮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아. 그런 강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무실에 컵이 있는데 그거 깨끗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안 지나쳐. 항상 왔다 갔다 하다 그거 보고, 안 보면 안 돼. 봐가지고 깨끗한가, 안 깨끗하면 내가 직접 씻어야 돼. 이거 그러면서도 내가 다 하면서도 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뭡니까? 나도 깨끗하게 살고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도 이 사람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선한 방향의, 좋은 방향의 강박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심리학 용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강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강박, 강박적 요소가 좀 부정적이에요. 뭡니까? 제일 나쁜 거는 강박 장애로 가는 거죠.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망하고,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피폐해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 이건 강박 장애. 또 내가 뭐 어떤 강박증을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남에게 막 그냥 강요하고 막 이렇게 이제 난폭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런 강박증은 나중에 본인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결과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박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강박적인 요소 중에서도 남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강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영화 이제 She Came to Me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등장인물 몇 명 안 되고 소소한 영화인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을 약간 강박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주인공입니다. 앤 해서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정신과 의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정신과 여성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선망의 대상이죠. 이 주인공인데 그 이제 영화에서는 패트리샤 이렇게 나와요. 패트리샤인데 패트리샤는 아름다운 외모에 성공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녀만의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이제 뭐가 있냐면 영화 시작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는 다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두 번째 보면 그 강박적인 요소가 이제 군데군데 감독이 그 집어넣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에게 강박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박의 내용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거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이에요. 이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강박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상대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의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의 강박적인 요소가 있어요. 좋은 행동인데 이제 주인공에게 약간의 강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 진정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박적으로 그거를 숭고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천사같이 살고자 하는 강박증적 요소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너무 천사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약간의 강박적 성향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등장 여주인공이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녀의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이제 외소증의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로서 이 의사에게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봐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커플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귀다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좋아서 부부된 그런 그 장애 부부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 사람하고 좋아서 결혼하면 그건 가장 숭고한 것인데, 영화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주인공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천사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약간의 강박 성향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뉘앙스를 풍겨줘요. 아마 정확하게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사는데 숭고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자기가 천사처럼 살고자 하는 약간의 마음이 보태지면서 이제 그러한 그 결혼 생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박 요소는 아주 쉽습니다. 그건 이제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여주인공이 이제 청결에 대한 것, 정리정돈, 깨끗한 거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소나 청결을 이제 깨끗이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소중하지만 약간 이것은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약간 이제 그걸 표시하는 스타일 같아요. 왜냐하면 극 중에 보면 남편이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제 청결에 대한 그녀의 청결에 대한 강박적 성향 때문에 남편이 상당히 이제 신경 쓰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 사람들도 이거를 좀 인식하고 조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게 이제 막 스토리가 막 전개되면서 막 경황이 안 되는 그런 막 사건이 막 생깁니다. 그 남편이 이제 어느 날 경황 없는 중에 막 그 심리적으로도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막 이제 막 심리적으로 불안정이 돼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침대 위에 이불 푹 집어쓰고 이제 막 숨어 있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들어옵니다.
늘 됐던 것처럼 막 이제 아이를 이제 다루듯이 자상한 말로 왜 그러냐고 힘내라고 막 이제 이렇게 늘 그렇게 부인이 해왔어요. 천사표를 해왔어요. 그날도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고 막 하는데 딱 이렇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구두를 신고 있어. 이 순간에 이제 지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가 이제 막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막 그냥 거의 발작 수준으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 주인공 여성의 이런 강박증 요소가 비극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비극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화의 결과가 조금 아주 색다르게 나옵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면 이 주인공 여주인공이 극 중반쯤 가면 수녀들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호감을 갖게 돼요. 그 수녀들의 고결한 모습, 고결한 삶, 또 사회에서 봉사생활하면서 살아간 그 모습, 이거를 자꾸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그녀는 모태 카톨릭 신앙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raised Catholic이라고 합니다. 모태부터 카톨릭 신자였는데, 아마 보니까 뭐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멀리해서 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수녀들 보고 마음이 갑자기 저쪽에 내가 가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아까 같은 영화의 그 스토리의 막 발작, 이런 막 비극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은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수녀가 됩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뭐 수녀가 되면은 좀 비극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 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영화는 보시면 이제 압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기의 강박적인 성향, 천사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로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수녀가 돼서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던 성향과 이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피엔딩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하여튼 조연쯤 되는 사람인데 직업이 속기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 중에서는 트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법원에서 속기사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계급도 아니고 막 중류계급 정도 이렇게 미국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제 하층 쪽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 표현된 이 사람을 보면 대단히 이제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표현이 되고, 상당히 인종이라든지 계층, 관습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관이나 차별의식 같은 거를 상당히 강박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의붓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의붓 딸을 자기가 정말 잘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나친 생각으로 항상 막 엄격하게 통제하고 또 막 간섭하고, 이제 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격이 좀 떨어지거나 자기보다 좀 열세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거를 자기가 우세한 거를 확인하고 약간 이렇게 위험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결코 갑질은 최상위 계층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의 탈을 쓴 사람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상위 계층에 있으면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하위 계층에 있는데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함부로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평생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욕하고 돈 많은 사람 욕하고 뭐 틈만 나면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 조금만 조건이 낮고 자기보다 약간만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안타깝고 참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극중에 나오는 남자 이제 이 출연자 속기사 이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나쁘거나 뭐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고 티를 내고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우위가 있으면 그걸 선점한 티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뭐 그것은 이제 또 뭐 영화를 보면 이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결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기사 남자 배역은 영화 후반으로 가면은 자기의 그런 약간의 강박적 성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강박적 성향으로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가족들도 잃고 의붓딸도 잃고 이제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보통 평론가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긍정적인 강박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강박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또 이 영화에 또 좀 숨겨진 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마무리 해보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박증이나 강박장애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약간의 강박적인 성향은 뭐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강박적인 성향 중에 괜찮은 성향이 있더라. 그런 걸 잘 이렇게 살리면 그 성향 때문에 나에게도 유쾌하고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박은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 성향의 강박도 있더라, 강박적인 성향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She Came to Me, 뭐 대단한 뭐 히트한 작품도 아니고 뭐 대단히 지나친 감동을 막 강제로 카타르시스로 막 주입하려는 영화도 아닙니다. 담백하고 이제 평범한 영화인데 이런 그 소소한 또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나만의 어떤 강박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강박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